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게 온다는 겁니다. 그건 또 제가 다른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그다음에 우리 몸에는 비타민 C가 공급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감잎차를 비타민 다른 채소의 10배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C를 반드시 이거는 우려서 먹어야 됩니다. 우려서 비타민 C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익히지 않는 그런 음식 이런 것을 사용하는 그런 게 김치를 담는 그런 게 좋고요. 아니면 물김치를 담든지 어쨌든 이런 것으로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 6번에도 익힌 채소를 먹지 말라 그랬죠. 이게 우리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그런 채소, 과일을 먹어야 이렇게 몸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사기나 도자기 같은 이런 걸로 사용을 해야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금속성이 있는 경우는 비타민 C가 금속성에 닿으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같은 걸 이용하고 건질 때도 숟가락 같은 거 바로 건지면 나무 숟가락이나 아니면 삼배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는 그런 방법. 2번까지는 반복해서 재탕을 해서 끓여도 된다. 끓이면 안 되죠. 우려서 먹으면 된다는 거죠.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쨌든 그 아침을 먹지 않는 방법. 6번째 있는 방법 중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아침 식사 안 하는 게. 근데 이거를 이제 오곡, 현미, 죽 같은 걸 천천히 드시다가 위장 사이즈가 줄어들어야 아침 식사를 줄일 수 있지 단번에 그렇게 줄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장은 원래 크기가 딱 돼 있는데 이거 천천히 위장이 줄어들거든요. 그 줄어들어가야 아침 식사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아침부터 갑자기 줄이면요. 배가 고파서 못 삽니다. 그리고 죽염을 쓰지 않고 염분을 보충하지 않고 식사량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더 허기가 쳐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죽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대단한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건강 강의 계속 들어가면요.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거나 꼭 안 되면 죽으로 먹다가 나중에 끊어요. 저도 지금 아침을 과일 1-2개를 먹고 지금 오후 2시, 3시까지 버팁니다. 배가 고프냐? 배가 안 고픕니다. 아침에 비타민 C 감잎차 우린 거 한 잔 먹고 과일 2조각, 3조각 먹고 그냥 물 먹고 죽염 조금 먹고 그게 제가 아침 식사입니다. 근데 지금 얼굴이 3끼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럼 한 끼는 전략해서 다른 일,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딴 분들도 제가 아주 젊어 보인대요. 총각처럼 보인대. 근데 제가 나이가 꽤 됐거든요. 우리 애가 대학교 3학년이니까 큰 애가.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건강을 알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 비결이 있으니까 아침 식사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한 끼 굶으면요. 영원히 못 찾아 먹잖아요. 한 끼 굶으면. 그래, 그게 저는 굶지 않는 게 제 신조로 했는데 다 뜯어치웠습니다. 신조고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이제는 얼마든지 한 끼 아니라 2끼도 굶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 식품이 100%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가공되어 있든지 안 있든지 현대에 나오는 식품이 100% 오염되어 있어서 적게 먹을수록 오래 살고요. 안 먹을수록 더 오래 살고 그런 걸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오늘 더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먹는 얘기 안 먹는 얘기 그만하고요. 그래 안 해도 병이 와요. 어떻게? 거기 맨 밑에 보면은 몸의 자세가 잘못되면요. 그게 병이 옵니다. 병이. 그래서 몸의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나 밤에 잘 때에 자세를 똑바로 안 하고 잔 사람들이 결국은 아침에 더 피로감을 느끼고 깊이 잘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자세가 틀어져서 사람이 한쪽 옆으로 모로 자는 게요. 허리에 디스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신체 장기를 망가뜨리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야 하느냐? 똑바로 자야 돼요. 어떻게 똑바로 자느냐? 목침을 베면 자동으로 똑바로 자시게 됩니다. 왜? 돌아 눕지를 못해 그냥. 목 밑에 여기 목침을 갖다 넣으면
돌아 누울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목심이 너무 딱딱하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거로 제가 용서를 합니다. 어떤 걸로. 매실이나 이런 걸 넣어서 조금 탄력성이 있게. 그렇게 좀 길게. 도망가도 그 안에서 안 떨어지게, 그죠? 목심은 너무 짧아요, 그게 길이가. 좀 길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돌아 누워도 제자리 가게 그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 집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누워 자는 방법. 그렇지 않다면 이쪽으로 돌아 누웠다 저쪽으로 돌아 누웠다 하는 시간을 잠깐 줄여갖고 계속 뭐 몇 시간씩 돌아 누우면 50견이 생겨서 팔이 안 올라갑니다. 이 하늘로. 팔이 안 올라가는 분이 많아요, 지금. 어저께도 제가 통화를 해놓은 우리 근사님, 부산에 있는 근사님 팔이 안 올라간대. 그 왜 안 올라가느냐? 한쪽으로 누워져서 안 올라간 거라, 제가 보니까. 그럼 고기도 많이 안 드셨거든. 제가 그 시무할 때 가서 고기 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지금도 안 먹는데 고기 안 먹어도 팔이 안 올라가요. 왜? 한쪽으로 계속 모로 자니까. 그쪽이 아프니까 또 반대쪽으로 자. 그럼 50견이 이쪽이 아프다가 또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나. 그러니까 의사는 또 이쪽도 아프면 저쪽도 아프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아니야,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어서 50견이 오는 사람도 있고 자세를 잘못해서 오는 경우는 대부분 자세를 잘못 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가 아픈 것도요. 밤에 자는 동안에 한쪽으로 자게 되면 다른 장기도 나중에 아파져 온다. 자, 그런 얘기를 제가 그 뒤에 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뭐 고칠 수 있느냐. 바로 자서 고치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는 몇 가지 운동으로도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우리 척추 뼈는요. 딱딱한 쇠막대로 된 게 아니라 마디가 한 개 한 개 쫙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 안에 물렁뼈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70도 고칠 수 있어. 고쳐져요, 그게.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잃으면 안 돼. 얼마든지. 수술해도 괜찮아요. 수술 한 분도 제가 보니까 발라지던데요. 통째로 일자로 안 넣거든. 어차피 부분적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그분도 발라져.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제가 뭐 이렇게 해보니까 어지간한 병은요, 호전이 되든지 낫든지 또 병을 뭐 여러 개의 병이 다 떠나고 다 건강해진 그런 분도 있으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약을 쓰느냐? 약을 안 써요. 제가 하는 얘기는 산소는 공짜죠. 물도 그진 공짜입니다. 자기 노력만 있으면 가서 그죠. 기름만 조금 떼면 물 좋은 거 갖다 마실 수 있고 그죠. 뭐 죽이면 사야 됩니다. 감잎차도 감나무에서 좀 따면 되지만 감나무가 없으니까 그건 뭐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감잎차는 죽이면 좋게 비싸지만 그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가려 먹을 것인가.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했죠.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거를 알다가 어느 날 시장에 가니까 시장에 파는 게 아무것도 살 게 없어요. 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 가보니까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다가 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찾고 또 찾고 찾아가지고 지금 농사를 제가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먹을 수 있는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병이 있다든지 만약에 당뇨, 고혈압, 비만 뭐 아니면 다른 질병이 여타 질병이 있는 경우는요. 먹지 않으면 삽니다. 먹지 않으면. 그래서 단식을 좀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지금 식품이 오염된 걸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많이 먹은 걸 과잉해가지고 지금은 몸이 다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단식을 하면은 몸을 고칠 수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약을 이걸 저걸 자꾸 권하는 바람에요. 지금은 독이 쌓여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되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얼굴을 보면 제가 금방 압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그분도 모르고 계속 먹어. 왜냐하니까 우리 몸 대장 안에서 대장에 있는 어떤 기생충이나 세균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고 본인은 정작 쓸 게 없어. 그러니까 흙이가 져서 죽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또 소금이 부족한데 사람은 배가 고픈 걸로 느껴요. 염분이 부족한데 배가 고픈 걸로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까자 장사가 까자 속에다가 나트륨을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자꾸 먹고 싶게. 자꾸 먹고 싶어요. 또 만나게도 만들고. 심심하면 손이 자꾸 까자로 가죠. 새우깡에. 그런 것처럼요. 새우깡에 나트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이렇게 장사 속에 우리가 잘못하면 쏟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강 강좌로 가면은, 강의를 듣고 가면요, 별로 먹고 싶지 않을 분들은 그게 필요치도 않고요. 그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단식 해가지고 뭐, 안 먹고 뭐, 고생하고 운동하고 관절 다 다 망가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일부러 운동 안 해도요, 몸은 슬슬 균형을 맞춰갑니다. 그리고 뭐 다시 요요 현상이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거 제대로 하면요, 뜨겠죠? 방송에 많이 뜰 겁니다. 근데 뭐 시골에 목사가 하니까 아무도 안 와. 오늘도 제가 한 30명 예상했는데 영 안 오셨네요. 자,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지간한 병은. 그리고 뭐 꼭 병을 고칠 목적으로 안 해도 우리가 몸은 점점 건강해져서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그런 현상이. 자, 몸에 어떤 이상이 오기 전에, 병이 오기 전에 벌써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니까, 거기 끝에 이렇게 한번 보면은, 발이나 발등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눈이 따갑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눈에 혈관이 터지거나, 오후가 되면 발 뒷굽에 뭐가 신발 깔은 것처럼 발끝이 머들머들 하거나, 그죠? 또 몸 전체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겁고 피곤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이렇게 병이 오기 직전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게. 이미 온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게 지금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보통 한 50% 정도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50%가 아픈갑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동업의 남산교회 목사님은 50%가 아니고요. 목사님 다 아파요. 그래. 100% 다 아프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우리 큰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자기 친구들이 다 아프대. 23살짜리가. 그 23살짜리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아프냐. 이미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빠져나가는데요. 기본적으로 12시간 정도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원래. 근데 지금 현대의 식품을 먹으면요. 48시간이 돼도 안 빠져나가요. 어떤 경우는요. 3일이 돼도 안 빠져나가요. 그럼 병이 오겠죠. 그런데다가 그 음식이라는 게 거의 육식, 그죠? 또 가공, 또 식품 첨가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 몸속에서 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23살짜리가 변비가 있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으로 가는 거죠, 그게. 예, 그러면 활동할 수가 없겠죠.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 밑에 갈로 안에 있는 부분들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체크를 해가지고 나중에 식사 시간 때 저를 주세요. 아니면 지금 해볼까요? 2장짜리 뒷면 한번 보세요, 뒷면. 뒷장에 있죠? 예. 갈로 안에 있죠? 이거 한번 체크해보고 갑시다, 그냥. 그죠? 그냥 빠르게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물을 하루에 몇 컵씩이나 먹는지 빨리 한번 체크해봐요. 본인이 직접. 물을. 근데 이 물도 드신다 해도 제가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어. 왜? 다 끓여서 먹으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물이 아니야. 그죠? 자, 그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막 1번이나 2번 나오면 그냥 손 들어봐요. 그럼 체크 안 해도 좋으니까. 1번, 2번. 에이,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한번. 지금까지 물을 1번, 2번에 걸릴 뿐. 네. 자신있게. 예, 그러니까 아프죠. 이제 아픈 거예요, 이거는. 물을 안 먹으면 만병이 거기서 오니까, 그죠. 물 1, 2번에 걸리면. 자, 그 다음에 대변을, 1, 2번에 대변이 걸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1, 2번. 없어요? 아니죠. 4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2일에 한 번, 2일에 한 번까지 그냥 손 들어봐요. 그런 분이 있으면. 이틀에 나는 화장실에 한 번 간다. 예. 여기 걸려도 질병이 옵니다. 여기 걸려도.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질병이 와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생채소 과일을 적게 먹어도 병이 옵니다. 그리고 식사에 백미식을 하면요, 반드시 병이 와요. 뭐가 오느냐? 당뇨가 1번 옵니다.
백미식을 하면은요, 고기 안 먹어도 당뇨가 와요. 나는 시골에 살고 우리 부모님은 생선도 제대로 안 드시고 고기도 안 드시는데 왜 당뇨가 걸렸느냐? 백미식을 하면 그렇게 옵니다. 흰밥을 먹으면. 그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죠? 우리 어머니는 뭐 고기도 안 드셨는데 지금 당뇨가 와가지고 애 먹는 분 많죠? 왜 그래요? 이 껍질 있는 부분에 천천히 조화를 시키고도 당분 분해를 해서 우리 몸속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부분을 바로 그냥 당분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 버립니다. 당뇨가. 그래서 햄미식만 해도 껍질 있는 것만 먹어도요, 당뇨가 떨어져 버리는데, 그 당뇨는 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오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약도 듣지 않을 분들은 몸이 점점 약해져요. 당뇨가 있으면. 다른 질병을 또 끌고 오거든, 당뇨가. 그래서 당뇨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것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할 때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병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매운맛이나 짠맛을 싫어하면 병이 옵니다. 근데 의사는요, 매운맛, 짠맛, 되도록이면 피하라 그러죠. 거꾸로 가면요, 결국 몸은 약해져요. 근데 거꾸로 한 물어보시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매운 걸 잘 먹어요? 짜운 거, 매운 거 잘 먹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잘 먹어요? 건강한 사람이 잘 먹죠. 그럼 이미 짠 거,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은 몸이 이미 어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작고 매운 걸 부지런히 잘 먹어서 몸 안에 있는 어떤 노폐물을요, 빨리빨리 배출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노동이나 운동, 걷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몸이 건강해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조금 더 건강한 편입니다. 왜?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뭐 좀 낮게 먹고 많이 먹어도요, 병이 잘 안 걸려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배가 아무래도 더 밑에 많이 저장해놨다가 병이 자주 많이 걸리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일상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스트레스가 매우 많다 그러면요, 그분은 면역력 저하가 돼가지고 결국은 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됩니다. 그냥 줘버려. 상대편이 스트레스를 주면 여러분이 돌려줘. 그거 받지 말고. 참 이거 어려운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쉽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의도적으로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요, 신경 쓰지 마. 그냥 누워자요. 그럼 내일 아침이 되면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뭐 내가 걱정한다고 어차피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뭐 안 되는 일도 아니니까 그냥 누워 자세요. 잊어버리고. 제가 지금 한 목회를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안 쓰기도 하고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주나? 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나는 안 받아. 제가 항상 싱글벙글 하죠. 그래서 전혀 스트레스하고는 별로 담산 사람이고, 그 인생의 시간이 아까운데 뭐 하려고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열받아가면서 살겠어요. 그죠? 기쁜 날만 해도 인생이 부족한데 뭐 하려고 인상 쓰고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부부 싸움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기억이 있는지 모르는데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 사실은요. 즐겁게 지내는 것도 아까운데 서로 싸워가지고 뭐 안 좋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주 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속에 건강이 다 드러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건강이 다 보여요. 좀 창피하죠? 괜찮아요.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겁다. 몸이 무거운 분 있죠? 이게 이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고 무거울 수도 있죠. 매일매일 피곤하고 무겁다. 그러면요, 우리 몸 안에 장기에 이상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무거우면은 몸에 지금 병이 오는데 그게 그러면 무거운 채로 그냥 가만히 놔두느냐 하니까 아니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건강 강의를 쭉 해나가면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일어나기가 수월해지고, 나중에는 진짜 건강해진 사람은요, 날도 다 안 했는데 일어납니다. 혼자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좋겠죠?
저는 4시만 되면 눈이 자동으로 떠져요. 아이고, 좋죠.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집 아닙니다. 늦게 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10시 반. 제가 10시 반에서 10시 한 40분 정도 됐어 합니다. 근데 4시 10분 되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근데 그 가능해요. 우리 집 사람이 1시간만 저하고 이 신방을 갔다 오면은 4시간, 3시간을 누워 있어야 됐었어요. 그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요, 저하고 같이 새벽기도 다녀도 저보다 더 안 피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1, 2번, 3번까지 걸리면요, 전체 다 오른쪽으로 4번이나 5번 쪽으로 가도록. 내가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1번이나 2번에 자기께 한두 개 걸린 사람 손 들어봐요. 그 10개 중에서 1번이나 2번에 한두 개 걸린 분. 있네. 그죠? 예. 그 물을 안 먹으면요, 제일 먼저 신장이 망가져요,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 독소를 해소를 못해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우리 몸 온 안에 다 돌아요. 그러면요, 그 독소가 우리 몸 관절마다 다니면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해요. 나는 골병 들 일도 없는데, 맞은 일도 없는데, 온 몸이 아파요.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예? 그런 게 없어요? 예. 없어도 지금 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몸에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 안 먹은 거 하나만 해도 나중에 그게 몸 전체의 장기를. 이게 우리 몸이 망가지는 데는요, 보통 40, 50 이 정도까지 가야 우리 몸이, 물론 그 이전에도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을 안 먹었는데 다행히 변비는 없다. 그러면 또 조금 더 오랫동안 괜찮습니다. 근데 물을 안 먹고 변비가 오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만약에 걸리면 40대도 안 됐는데 몸이 그냥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한 50대 중반까지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건강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들은 그냥 몸이 이상이 와가지고, 어때 저분 대단히 건강한 분인데 왜 저렇게 몸이 그냥 병원에 입원하더니 그냥 몸이 한꺼번에 그냥 싹 가버리느냐.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 균형이 안 맞아 있을 때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몸이 중간에 조금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어떻게 고쳤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아프면서도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런 걸 체크를 해보면 어딘가 문제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을 때는 몸이 그 균형을 우리가 균형이 안 잡힌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40이나 50 이후에 가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60대 이렇게 가면은 습관이 좋은 그런 사람들, 여기 거의 안 걸리고 이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있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병 하나도 없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 생활 습관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게 1번, 2번 쪽으로 한두 개가 걸려 있으면 나중에 그게 자기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게 오랫동안 체크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육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딘가 하나하나가 이제 돌출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때는 한꺼번에 몸은요, 한 군데가 나쁘면 그 한 군데만 나쁜 게 아니라 다 같이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제가 아까 전에 간 하나 나빠지면은요, 몸 전체 장기가 나빠진다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물을 하나가 제대로 안 먹으면요, 간도 나빠지지만 신장이 치명적으로 나빠지거든요. 그럼 병원에 가서 딱 검사하면 수치는 정상이에요. 근데 나중에 수치는 정상인데 본인은 점점 안 좋은 걸 느끼다가 나중에 본인이 진짜 안 좋아서 가서 딱 검사를 하면요, 수치가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빠져가지고 회생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나중에 탁 돌출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난 작년에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왜 갑자기 이게 어디가 나빠졌어?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예요. 수치라는 건 별로 믿을 게 안 돼요, 사실은요.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변비와 숙변, 그게 병을 불러오는 것하고, 그래서 암이 어떻게 해서 생기며 암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오늘 한 2시간 안에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이제 기본적인 거 제가 한번 체크를 했는데, 체크를 해보면요. 이런 것도 뭐 병을 가지고 오는가? 이래 싶을 겁니다. 물 안 먹었는데 병이 걸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물 하나 안 먹어도 얼마든지 병이 올 수 있고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나중에 오게 된다. 근데요, 30대 미만, 뭐 3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은요, 물 안 먹어도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20년, 30년 동안 흐트러진 게 나중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26살 되는 사람들이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왜 그러느냐. 그건 지금 현대 우리 식품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현대 식품의 어떤 잘못된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그 뭐 나눠드리지는 않은데, 변비가 왜 생기는가. 이 변비는 사실은요, 생채식을 하고 우리가 현미 오곡, 현미밥 이런 것만 해도요, 그 변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을 부지런히만 드셔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보통 사람들이 현미밥을 해가 먹어보면요, 입에서 잘 안 씹혀요. 한참 동안. 당분간 그게 숙달될 때까지. 근데 이제 현미밥에 길들여지고 나면요, 백미는요, 너무 싱겁고 물러가지고 밥을 먹는가 마는가 그래 싶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빨리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현미를 적어도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먹고 나면요, 백미 먹으라 하면요, 씻기는 쉬운데 나중에 맛이 없어져요. 그렇게 돼야 이제 현미식을 할 수 있겠죠. 사람 몸에 수분이 1%나 2%만 부족해도요, 우리는 갈증을 느껴요. 근데 그 갈증 느끼는 걸 뭘로 해소하느냐 하면은, 소금을 갖고 해소해요. 다른 음식을 짜게 먹어가지고. 갈증이 느끼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안 먹고 음식을 가서 먹어버려요. 보통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갈증 느끼는 걸. 그렇게 해소를 해서 계속 길들여져 버리면은 결국은 수분은 점점 우리 몸에서 부족해지는 거죠. 수분 부족이 결국은 이 변비도 불러온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만약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만약에 계속되면요, 만성 탈수 현상이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게 변비로 가고 또 그게 비만으로도 가고요. 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다른 걸 대체해서 먹어버리면 비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로를 느끼게 되고 관절에도 나중에 이상이 오게 되는 거죠. 노화 현상도 빨리 오죠.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자기 나이보다 빨리 이렇게 피부에 이런 검버점이 핀다든지 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수분과 비타민 C 이런 게 부족하면요, 피부가 빨리 이렇게 노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노화의 원인도 변비에서 온다는 겁니다. 변비.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는 비만과 변비, 이런 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배고픈 정체하고 수분 부족하고 혼돈을 해가지고 자꾸 뭘 먹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결국은 체중 조정도 다 실패하고요. 자꾸 비만으로 가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보세요. 배가 많이 나오고 덩치가 큰 사람이 많이 먹으려 해요? 빼빼한 사람이 많이 먹으려 해요? 빼빼한 사람이 많이 먹으려 합니까? 안 그래요. 실제로는 배가 많이 부르고 이 덩치가 큰 사람이요, 자꾸 많이 먹으려 해요. 그 왜 그러느냐 하니까, 덩치도 큰데 왜 자꾸 먹으려 하느냐 하니까, 몸 안에 변비가 있고 숙변이 차면요, 그 숙변에 있는 다른 어떤 기생충이나 세균들이 영양 가치가 들어오면 다 먹어버리고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져 버려가지고 자꾸 허기를 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더 먹게 되고, 비만이 와서 몸은 자꾸 균형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진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변비가
도대체 왜 생기느냐. 자,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현대인의 음식 속에도 있고요. 염분 부족이 또 비만도 변비를 불러오기도 하고 수분이 부족해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자, 변비라는 게 다른 병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예, 변비가 숙변을 만들고 숙변이 결국은 만병을 불러오는 그런 원인이죠. 그래 이제 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변비가 있으면요, 발이 고장이 나요. 발이. 그 변비가 있는 사람은 그 우리 몸 안에 이런 대사가 안 일어나서 걸음을 걸을 때 발이 자꾸 헛디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변비가 걸린 사람한테 옵니다. 변비가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걸리면. 그래서 이제 발을 신발이 이게 딱 맞는 그런 신발이나 아니면 높은 이런 신발을 피해야 됩니다. 이게 자세가 잘못된 것 때문에 이제 이 변비가 앓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발목에 이런 그 균형을 잃어버려도 이 운동이 안 된다는 거죠. 장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비가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고 오면 또 변비가 좀 해소되고, 왜? 장이 움직이니까, 그죠? 또 해소가 되고, 또 운동 안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또 변비가 걸리고, 이중으로 자꾸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신발을 이렇게 똑바로 된 거, 운동화 같은 거, 이런 거 신어야 되지, 신발이 잘못 신어도 이제 그런 현상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변비는 서구식 식생활. 우리 이제 동양적인 건 곡식이나 채소나 뭐 이런 식사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육식을 하거나 아니면 빵이나 가루 음식을 쓰는 그런 경우는요, 이게 이제 변비를 가져오고 아니면 더 숙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공된 음식, 또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도 이 대장하고 관계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옷을 두껍게 입고 자꾸 감싸면 감쌀수록 우리 간도 자꾸 나빠져요. 예, 간에서 이 간에 담즙이 나와서 이것이 우리 소화시키는 그런 지방이나 이런 다른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런 담즙이 분비가 돼야만이 소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옷을 자꾸 두껍게 입어버리면 그런 대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 자꾸 춥다 그러고 옷을 자꾸 두껍게 깨 입거든요. 그래서 간하고 우리가 이 변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옷을 얇게 입고 우리 몸에 그 간에 있는 담즙이 제대로 분비돼야만이 이 변비가 안 생겨서 빨리 그 배출을 시키는데, 그 보통 소화제를 자꾸 먹어버리죠. 그러면요, 우리 간은 더 일을 안 해요, 자꾸. 왜? 대사를 해야 되는데 막 도와주니까 간이 쉬는 거야. 자기는 알아서 담즙을 분비를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약을 쓰면 여러분 몸은 영원히 못 고쳐요. 그건 고치는 게 아니고 현상 유지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우리 몸의 자체적인 어떤 우리 몸의 그 대사는 일어나지 않고 자꾸 맞게 되는 거죠. 그 당뇨가 걸린 사람이 당뇨약, 인슐린 약을 자꾸 쓰면요, 우리 몸에서는 진짜 다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안 됩니다. 왜? 분비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럼 죽을 때까지 이제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나, 고혈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이 자꾸 고장이 나면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몸속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약을 쓰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어른들도 가보면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이거 하고 또 저 병이 나니까 또 저거 하고 막 자꾸 갖다 보태가지고, 그러면 영원히 고칠 수 없고요. 결국은 그 약의 중독으로, 그분은 결국은 돌아가세요. 약 중독 때문에. 그리고 약값은 뭐 보통 비쌉니까?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계속 약을 먹게 처방만 해줄 뿐이지 실제로는 고쳐주진 않아요. 고쳐주는 거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가면 집어주는 그거는 고쳐줍니다만, 나머지는요, 고쳐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식생활 습관, 생활 습관 때문에 온 병을 생활 습관을 안 고치고 어떻게 고쳐요?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거나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현대병이. 현대병이 그래서 지금 무서운 거라는. 자, 거기 조금 더 내려가 제가 말씀드리면, 요 주거 환경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밀폐된 우리 아파트식
주택 공간이 질병을 불러와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만성피로 다 있습니다. 왜 만성피로가 있을까요? 그게 뭐 일도 많기도 하고, 현대의 우리 주택 구조가 전체 다 폐쇄돼서 바람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방문을 자꾸 열어가지고, 여러분 찬바람을 씌우고 또 약간 데웠다가 또 찬바람을 씌우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해야 우리 피부나 간, 그죠? 피부, 간이 다 좋아져야 몸이 좋아지지. 하루아침에 약 한 개 먹고 좋아지고, 그건 약 기운이라. 약 떨어지면 끝이에요, 또. 그러면 약에 의지하면 우리 몸은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 자가 면역력은 없고,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까? 시원하던데 뭐. 추워졌기는 벌써 딱 됐던데. 제가 새벽기도 가다가 가보니까 시원하고 딱 됐어요. 요 정도면 계속되면 조금만 더 추워지면 좋겠다. 요게 그냥 1년 내도록 열었으면 좋겠다. 봄 오지 말고 그냥.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요런 기온이 장수하는 촌의 기온입니다. 요 정도가.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수하는 촌은요. 열대지방 사람들은 절대로 장수할 수 없습니다. 열대지방 사람의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47세예요. 여름만 계속 있는 나라예요. 물론 물도 안 좋기도 합니다. 사람이 몸이 따뜻하면요. 사람 몸에서는요. 쉬어. 장기가 다 쉬어. 에라이 나도 쉬자. 이도 쉬고 낮잠도 자고 그냥 사람이 깨우래지고요. 생각도 안 하고요. 철학도 못해 그 사람들은. 근데요. 저 히말리아 밑에 아니면 저 백두산 밑에 지리산 밑에 이런 데 사람들은요. 배도 고프고 그죠?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 했잖아요. 우리 배도 고프고 그죠? 또 시간도 많고 춥고 그래야 인생이 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오래 살고요. 연구도 하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기온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경험해 보니까. 그래 인생이 춥고 덥고 배고프고 배 안 고프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름에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요. 물렁물렁해 맛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이 경호강 바로 앞에 있어서 경호강에 어릴 때 고기를 잡아보면은 여름에 물고기는 잡아서 먹으면요. 물렁물렁해 맛이 없어요. 예. 근데요. 지금쯤 가서요.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요. 꼬시고 맛있어. 근데 지금은 먹지 못해. 제가 어릴 때는 먹었는데 지금은 다 오염돼서 강에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왜 그래요? 단단해지는 날씨가 추워지면. 이 날씨가 추워지면 저와 여러분 몸이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추운 걸 전혀 겁내지 말라고요. 그래서 추운 걸 겁낸다는 건 자꾸 악순환을 거듭하는 거예요. 옷을 자꾸 껴입을수록 우리 간장은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변비가 오는 것도 자꾸 옷을 두껍게. 그래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이 덥고 또 날 잡으러 올라. 제가 운동하러 가보면 다 둘러쓰고 막 눈만 딱 내놓고 막 장갑 다 쓰고 막 밑에 군화 같은 우어카 신고 그래야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걸 또 산에 등산을 하고 돌아오면요. 자기 몸 안에 노폐물이 나왔다가 어디로 가? 다시 자기 몸속에 다 들어가. 바보같이.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볼 때마다 불쌍해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또. 예, 그러니까 옷을 헐렁헐렁한 거 입고요. 그냥 산에 올라가야지. 그래야 자기 몸속 안에 좋은 산소도 들어가고 몸에 노폐물도 빠져나올 건데 꼭 둘러쓰고 포대기 띄고 그래 가가지고 자기 몸에 나오는 또 특히나 우리처럼 뭐 채식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고기 먹고 가가지고 등산하고 와가지고 자기 몸속 안에 다시 다 집어넣어 부는데 뭐. 예. 예. 그거 좋은 겁니다. 벗어도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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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있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면요. 제가 지금은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어딘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지금 천천히 이해가 돼 들어갈 겁니다. 기다려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숙변, 변비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그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개인의 자기 삶을 이렇게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 저도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요. 조금만 추우면요. 추우면 못 살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그 어려운 환경을 대충 하니까 조금 견딜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라면요. 이런 훈련을 안 받으면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면 막 잠바 내가 입고 내복 입었어요 벌써? 내복 입은 분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돼. 내복은요. 완전히 영하 20도 정도 내려가면 그때 입어야 지금 입으면 안 돼. 여러분. 가만히 있어 아직. 우리 몸이 적응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제 풍욕, 내원욕을 이렇게 하는데 딱 벗고 있어 보니까 참을만 해. 그리고 어느 정도 딱 시간이 지나면요. 아, 이대로도 그냥 밖에 나가도 괜찮다. 그 정도 될 정도 우리 몸이 적응합니다. 우리 피부가 적응을 해요. 그러면 안에 내장, 장기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제가 겨울에 날씨가 차가울수록 생선의 고기가 야물어진다는 거예요. 야물어진다. 예, 몸이 무르면요. 우리 몸도 전체 물러져.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것만 생각해도 이해가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얇을수록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한겨울에도요, 내복 입으려 하면 걸어 다니는데 자꾸 붓거든? 그러니까 안 입으려고 그래. 안 입고 내보내는 게 맞아요. 그걸 애 터지게 엄마가 막 옷을 싸고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놔. 예. 그 엄마가 막 안 입는다고 막 후드를 패가지고, 그죠? 그래가 입히가 보냈는데, 그냥 맨발로 다녀도 아무 관계 없어요. 걔도 맨발로 다니는데 뭐.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발이 좀 부르터도 괜찮아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야생적으로 좀 키울수록 애들은 더 건강해지니까 자꾸 감싸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진짜로 나중에 약해져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출시키는 거예요. 맵고 작고 먹고요. 노출시켜야 애들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다공증 이런 것도 안 걸려요. 그 골다공증이 뭐 우리가 햇볕도 씌어야 거기 비타민 E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대사가 일어나야 몸이 뼈가 굵어지고 건강해질 건데 자꾸만 집안에만 가두니까 애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제 강의를 들으면 이제 앞으로 고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변비는 고혈압도 가져오고 뇌출혈도 가져오고 뇌경색도 가져오고 뇌수막염도 가져오고요. 당뇨도 가져오고 뇌졸중도 오고 중풍도 오고 치질도 생기고 뭐 직장암, 대장암, 방광암, 전립선, 비대 부스럼, 요실금, 여드름, 기미, 통증, 정서불안, 생리통.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하면 변비, 숙변은 만병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변비를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설사 변비 반복하는 것도 안 되고 대장이 깨끗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장이 깨끗해야 건강해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봐야 되지. 아이고 뭐 찝찝하다. 그러면 몸에 이상이 벌써 온 거예요. 뭘 잘못 먹고 있거나 대사가 똑바로 안 일어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먹으면 12시간 내에요. 우리 몸에서 배출시켜. 근데 제가 조금 용서해서 24시간. 근데 그것도 고기를 먹으면 빨리 배출시키고 채소를 먹으면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거든. 채소를 먹으면 이 변비가 해소되고요. 고기를 먹으면 이틀, 3일 동안 안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섬유질이 없어서 그래요. 고기 속에는. 그렇게 섬유질이라는 것은 채소를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대장을 운동시키는 운동 모터가 어디 달려 있습니까? 대장이나 소장을 운동시키는 대장이나 소장이 심장 박동처럼 이렇게 주물르는 힘이 없어요. 그냥 관으로 일이 돼가 있고 쭈글쭈글하게 생겼는데 고기를 먹으면 이게 주물러지지 않고요. 채소를 먹으면 주물러지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장이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채소 속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대장벽이나 소장벽을 치면요.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안 치는 거야. 안 치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안 움직이니까 정체가 되는 거죠. 정체되면 고기에 속에 들어있는 독소 아모니아가 우리 몸을 치서 방구가 되게 독하게 나와요. 옆에 사람 다 죽게.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대장 운동이 안 된다는 거죠. 섬유질이 그 대장벽을 쳐줘야 되는데 안 치준다는 거죠. 자꾸 쳐주면 이게 움직이질 건데, 그죠? 작동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 먹으면 절대로 대장이 운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채소를 먹으면 채소 속에 섬유질이 대장벽을 쳐서 움직여서 연동운동을 한다. 그걸 우리가 연동운동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육식이나 과식을 하면요, 장이 꼬여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부친이 장이 꼬였어. 2군데 꼬였다고. 그래서 검사하는 데만 100만 원 들었대. 근데 내가 검사하기 전에 오시라 했거든. 근데 안 와. 그리고 검사하고 이제 대장이라고 판결이 나니까 이제 그때 오셨어. 한 2주? 1주? 2주? 1주 반 됐네.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고 또 이거 다 해드리고 여러분한테 한 강의를 다 했어. 또 2분 놔두고. 힘들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이제 받아들이시고 집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식사를 줄이고 그다음에 제가 시킨 대로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고 했더니 일주일 지나고 물어보니까요. 늘 여기 복통이 있었는데 복통이 없어졌대요. 그래 없어진 것만 그게 다가 아니다. 대장 속에 아니면 위 속에 장이 겹쳐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자꾸 먹으니까 장기가 자꾸 부풀어가지고 장기가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작은 장기가 큰 장기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걸 거꾸로. 그게 결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위장 속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소장이 대장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겹친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거기는 털이 나요. 털이. 또 하나님이 왜 털을 나게 했냐 하니까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털이 나게 해서 안 붙게 만들어놔서 살리려고 하나님 사람 살리려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고요. 의사는 가면요 바로 잘라내버립니다. 잘라내면 또 들어가. 그러니까 뭐요?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음식물 먹는 습관. 그래서 숙변을 빼버리고 대장의 크기를 사이즈를 줄여가는데 식사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삶아서 데쳐서 먹지 말고 생거를 먹으면요. 삶아 먹는 양의 4분의 1만 먹으면 돼요. 제가 그 2장짜리 적어놨습니다. 왜? 삶으면 영양분이 다 파괴돼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은요. 부족해 항상. 근데 생걸 먹으면 생거는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 대사가 삶은 거에 4배, 5배가 일어납니다. 그럼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안 고프게 돼 있어 원래요. 생식을 하면. 그렇게 옛날에 도사들이 산에 가서 솔잎 몇 개 따먹고 그냥 꿀밥 몇 개 주먹고 살은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리 몸속에 넣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 열량이 많다 높다는 거죠. 제가 언제도 말씀드리는데 빵 10개 하고 쌀 한 홉하고 안 바꿔줍니다. 왜 그럴까요? 빵은요 삶아가지고 그거 먹어봐야 우리 몸에 변비만 일으켜요. 근데 쌀 한 홉은요 그 나눠서 먹으면요 10일도 버틸 수 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그런 햄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의식 속에 어떤 게 좋다? 센 게 좋다. 제일 좋은 거는요 감나무에서 바로 딴 거 감. 그 한 달씩 1년씩 보관한 거 말고 그냥 감나무에서 바로 탁 딴 거는 엔자임이 제일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 몸에 열량이 돼서 우리 몸에 엄청. 그러니까 식물은 먹으면요 우리 몸은 전체 다 이롭게 합니다. 농약이나 비료만 안 쳤으면. 근데요 육류나 이런 지방질이 드는 건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을 다 파괴해요. 왜냐? 채소는 과일은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식품인데 고기나 육류는 전체 다 산성식품이에요. 우리 몸을 노화하게 만들고 거기 들어가면요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사람의 몸을 노화하게 만드는 노폐물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이제 알면요 어떤 게 좋은 음식이다? 채소 과일이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못 먹고 산 시대가 있어가지고 남의 집에 잔치집에 초대받으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고기 안 주면 뭐라 해요? 그 집에 가니까 순 풀떼기만 주더라. 대부분에 그런 얘기하면 욕하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의식이 있고 깨진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유기농으로 아니면 채식 위주의 식사 그게 품격이 훨씬 높은 거예요. 사람 고기 많이 먹는 사람 옆에 가면 노린내가 납니다. 옆에 제가 지금 고기 드신 분 옆에 가면요 그분 냄새가 나서 저는 못 앉아서 같이. 왜? 깨끗하게 먹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세수 안 해도요 얼굴이 억수로 깨끗해요. 기름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상한 기름 이런 거 비지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예, 그게 우리 몸에서 고기 먹은 지방이 그리 다 빠져요. 머리 위로 특별히 머리 위로 다 빠져요. 그래서 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머리가 또 돼요. 왜? 이 기름 뿜어낸다고 이 안에가 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먹고 머리 위에 가서 냄새 맡으면요 그 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오늘 이제 고기 다 먹었다. 고기 안 먹으면 여러분 건강해지니까 어쨌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 이제 그런 분은 아까 전에 결장 그리죠? 장이 이렇게 많이 과식을 해서 장이 안에서 꼬이거나 겹쳐서 들어가거나 이럴 때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기면 나중에 장이 크게 탈락했죠. 그러니까 뭐 현대의학은 수술하는 길밖에 없는데 저는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적게 먹어서 사이즈를 줄여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돈 하나도 안 받고,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첫째. 그럼 내 말 들었으면 100만 원 그 카드로 썼다더라고. 아이고 아깝죠. 돈도 없는데 그죠? 그렇게 말을 순종해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인데 그 장 안에 있는 사이즈를 다 줄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줄였는데 80%까지 줄여야 돼요. 이게 100이라 하면 이만큼 되게 자기 안에 장기. 그러면 이게 텅텅 비면요. 자동으로 풀리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죠? 빡빡하게 장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겹쳐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래 어디가 먼저 줄어들었냐 하면 대장부터 줄어요. 소장도 줄고 나중에 간도 줄고 다 줄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서 이렇게 간에 이상이 있든지 간염에 이렇게 이상이 약을 먹어서 부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져보면요. 그 배가 뻥뻥해. 배가 막 터져 나갈 것 같아. 그게 독이 다 차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간암이나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간이 부어가지고 다른 장기까지 다 눌러가 다른 장기도 다 망가지죠. 간은 어쨌든 우리 먹은 음식을 해독하는데 고기를 먹으면 간이 제일 괴로워져요. 신장도 제일 괴로워져요.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어떤 것을 먹으면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한 칸 더 자를까요? 네, 자르세요.